이번 강의는 제3장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과거 가치, 두 번째 현재 가치, 세 번째 미래 가치, 네 번째 복리 가치입니다. 이미 본문에서 그 공부를 했지만 답은 과거 가치죠. 과거라는 거는 과거 시점에 가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그 과거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지만 그 재무관리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미래에 어떤 값이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현재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거죠. 미래 가치는 계산할 때 이자의 재투자를 전제로 하는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복리 가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와 복리 가치는 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가치가 이제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복리 가치와 같은 개념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N 시점에서의 가치는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복리 계산이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복리 가치라는 말로도 쓴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의 재투자를 하는 것, 이자의 재투자를 전제로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바로 이제 복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리 가치가 있냐? 우리가 이제 은행의 금융상품 중에 보면은 단리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때 그 P0 곱하기 1 플러스 R 할 때 N승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P0 곱하기 R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복리 가치보다 적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복리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단리 가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복리 상품을 가입을 해야죠. 옛날에 보면은 그런 단리 상품에 가입한 그 옛날에 어디 그 상호저축은행인가 그런 데를 감사를 나가 보면은 그때 단리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상품의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위 상품에 가입하는 거는 그 재무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현금 흐름의 유형을 모두 4가지로 나열하고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시불 일시불은 이런 거죠. 그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고 하면은 그 정기 예금을 이렇게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1년, 2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P0 돈을 가지고 정기 예금을 들면은 P2가 되는데 P2가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예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정기예금을 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뭐냐? 내가 내년에 이만한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P2라는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쓰고 싶다. 그럼 P2를 다 쓸 수 없죠. 그러면 P2를 1 플러스 R의 자승, 이렇게 나눈 요 금액을 쓰는 거죠. 그런 게, 바로 P0가 되겠죠. 이게 이제 P0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요 금액을 빌려서, 만기 원리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대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을 받았다. 그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연금의 미래가치에서 유한연금의 미래가치다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100, 100, 100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의 미래가치. 이거는 이제 은행에 정기 적금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만기에 가서 찾는다. 이러면은 이제 유한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기 적금은 가입할 때 들잖아요. 가입할 때 돈을 내잖아요. 또 여기서 돈을 내고 또 여기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가서 돈을 찾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갖고 온 것을 구하는 것이 적금의 미래가치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미안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약간 그 현금 흐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도 요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요 각각의 요것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요거는 이제 짧으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구하는 게 쉽겠습니다만, 장기간이 되면은 요것의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요거는 하나를 따로 끌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응용해서. 무한연금은 무한히 계속되는 돈이니까, 현실적으로 무한히 계속되는 돈이 뭐가 있냐?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근데 연금이라며요. 연금. 똑같은 금액이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 금액은 아니죠. 들쑥날쑥하죠. 그런데 무한연금의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 계속되는 거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영구채라는 게 있어요. 채권 중에서 영구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똑같은 금액이니까 무한히 계속되는 무한연금의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현금 흐름. 어떤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또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그 배당도 불규칙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하고 한다. 그리고 이를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 부르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 차례로 채워라. 이래요. 그렇죠? 시간 가치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금리를 알아야 돼요. 이자율. 그런데 그것을 미래 가치 계산할 때는 수익률, rate of retur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discount rate라고 하죠.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거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리의 마술과 관련된 용어와 그래프를 나타내면 복리의 마술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Pn은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을 N으로 하고 이쪽을 P0로 하면은 이거는 마치 Y는 2의 X승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게 Y고 요 전체가 2의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1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2의 X승이면은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 그럼 1을 넣어봐요. 그러면 X가 1이면 1이지만 2면은 4가 되고 3이면 8이 되고 늘어나는 이 속도가 차징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수함수라고 그러죠. 지수함수. 그래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이자의 재투자를 전체로 하는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단리가 된다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수함수, 요거는 지수함수 복리 계산이고 이거 단리예요. 단리.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돈을 빌려 쓰면은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얘기할 때 돈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돈을 종잣돈을 많이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그 돈이 눈덩이 불듯이 늘어나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도 일찍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기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와서 이 지수함수의 증가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72의 법칙이라고. 72의 법칙은 72 나누기 R을 하면은 원금이 2배 되는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해놓고 얼마 지난 다음에 200만 원이 되냐 원리금이 다 합쳐서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가 9%다 이게 9%다 라고 하면은 9 나누기 72에서 8년 후에 2배가 된다 이거예요. 72의 법칙 72의 법칙은 그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8%다 라고 하면 이제 9년 후에 2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근데 뭐 이게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말은 아니고 금리가 아주 낮거나 아주 크거나 이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 맞는 얘기라고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연금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 시점이 뭐냐 이거야. 연금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 시점. 현재 시점, 연금 개시 시점, 연금 종료 시점, 답이 없다. 자, 연금이 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고요. 그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어느 시점에서요? 연금이 끝나는 시점.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종료 시점에서 계산을 한 것이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겠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이죠. 연금의 개시 시점은
아니고 연금의 개시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연금의 개시점. 현재 1원의 1년 후 미래가치와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를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현재 1원의 1년 후 미래가치와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t 이꼴 0, t 이꼴 1이에요. 1년의 1년 후 미래가치. 그럼 1.1이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1이에요. 그리고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여기가 그러면은 1 나누기 0, 1.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 나누기 1.1 곱하기 1.1이 되니까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역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치에서는 다루지만 미래 가치에서는 다루지 않는 현금 흐름의 유형이 뭐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현금 여기는 이제 시점이에요. 시점. 그리고 이쪽에서는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연금. 그러니까 연금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여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여기는 연금의 미래 가치. 여기는 연금의 현재 가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한연금이에요. 무한연금. 영구연금. 왜냐면은 미래 가치는 무한연금의 그 미래 가치는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한연금이라 하니까 연금이 끝나는 시점이 특정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없는 거죠. 있다면 무한대죠. 무한대. 특정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가치는 있어요. 현재 가치는 그 값이 일정한 값으로 특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은 있습니다. 불규칙한 현금 흐름. 불규칙한 현금 흐름은 미래 시점에서도 있죠. 미래 시점에서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있고. 그래서 미래 가치에서 다루지 않는 현금 흐름의 유형은 무한연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연금 계산에 대한 옳은 설명은 뭐냐 이거예요.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등비 수요를 적용을 하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등차 수요를 적용을 한다. 미래 가치는 등차 수요를 적용하고 현재 가치는 등비 수요를 적용한다.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모두 등비 수요를 적용을 한다.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모두 등차 수요를 적용한다. 어느 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 화폐 시간 가치에서 그 공부하게 되는, 적용하게 되는 것은 다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은 A, AR, AR 제곱, AR 3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등비급수가 되는 거고 이게 유한한 현금 흐름이 되면은 그 등비 수열에 합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원금이고 이게 그 R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는 그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 100 곱하기 1.1 여기는 100 곱하기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게 초항, 요게 공비, 제곱, 여기는 3승 그러니까 초항 A는 100원이 되고 공비 R은 10%가 아니에요. 1 플러스 0.1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비 R은 1.1이 되는 거죠. 이거는 미래 가치를 구할 때 그렇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똑같이 A, AR 제곱 이렇게 가는데 100원 현재 가치 100 나누기 1.1 요거는 100 나누기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항이 100이 되고 R이 1.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이게 무한이 되면은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한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1-R분의 A 아닙니까? 그래서 1 0.1에 1-0.1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죠. 0.1이 아니라 다시 요거잖아요. R이. 그러니까 1 나누기 1.1분의 1에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1.1을 곱해봐요. 그러면은 1.1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는 110이 되겠네.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는 0.1이 되고 여기는 1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초항을 100으로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약간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교과서에 있는 책에 있는 이제 C 1 플러스 0.1, C 1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공비를 식을 구할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100을 놓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정리하면은 무한등비급수 합도 등비수열을 구하는 거고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 또 유한연금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구하는 것도 다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느라고 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숫자로 가니까 좀 안 맞았어요. 여기로 하면 돼요.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매 연말 8만 원씩 무한하게 수령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 단 금리는 5%라고 가정한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그 값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매 연말 8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히. 그러면은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금리가 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현재 가치는 8만 원에 1.05예요. 요거는 8만 원에 1.05의 제곱입니다. 요거는 8만 원에 1.05의 3승이에요. 이게 언제까지가? 무한다니까. 무한히 계속 가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게 초항이에요. 자, 초항은 8만 원에 1.05입니다. 공비는 R은 여기서 일로 올 때 1.05의 분의 1이 곱해진 거죠. R이에요. 그럼 1-R분의 A 1
1.05의 1 마이너스 R 분의 A 1.05의 8. 자, 이게 합이에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1.05를 곱해요. 그러면 1.05 빼기 1 위에는 요거 없어지니까 8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05로 그냥 8만 원을 나눈 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딱 맞았죠. 아까 했던 거는 안 맞았었는데. 그래서 8만 원을 0.05로 나누면은 그 값이 얼마가 돼요? 1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160만 원. 그 16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분수값인데 분모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값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작아진다가 맞겠네요. 그래서 아까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보였다가 잘 안 보여졌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C 나누기 R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이렇게 구한다 이거. 이게 S0다 이거 S0.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던 어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 우리가 개별적인 사례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C에 R에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빼기 1 이런 식으로 구했나요? 이런 식으로 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의 구조를 보아가지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가 대부분은 뭐에서 나오냐면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든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그런 예제를 했었는데 몇 번에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유형을 4가지로 나열하고 예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일시불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들어서 만기에 찾는 거 그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들어올 돈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것을 돈을 쓴다. 그거는 현재 가치입니다. 유한연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씩 적금을 들어서 만기에 찾는 게 유한연금의 미래 가치고 아까 설명을 빠뜨렸던 게 이런 거예요. 미래의 돈을 지금 현재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기를 원리금을 똑같게 갚아 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유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적용한 금융상품의 사례를 든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C 이렇게 해서 이것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는 CCC라는 돈을 넣어서 이때 찾는 원리금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것은 여기에서 이만한 돈을 쓰고 그리고 갚아 나가기를 똑같은 원리금으로 갚아 나간다. 이러면은 앞으로 갚아 나갈 원리금에
현재 가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출받은 금액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그 예를 문제 중심 강의를 다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중에서도 특히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현재 가치. 그래서 왜 현재 가치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실물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려면은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얼마인가 했더니 6만 원이래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구해 보니까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재 가치가 10만 원인데 6만 원에 거래되니까 얼른 사야죠. 그런 결정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삼성전자의 가치,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 뭐 반도체 사업은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학교 앞에서 통닭집을 하겠다. 그럼 학교 앞에서 통닭집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의 그 가치를 얻게 되는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통닭집을 운영을 하는 데는 지금 통닭집을 만드는데 얼마가 되냐.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갈 돈과 앞으로 들어올 돈의 그 가치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을 언제 내려요? 지금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현재 시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그때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가격과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가격에 비해서 큰 거를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50센트에 거래된다면 그건 사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격과 가치의 그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만 원이다. 내가 이론적 모형으로 구해낸 것이, 그게 바로 가치예요. value.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건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그래서 그 가치가 가격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문에서 매스컴에서는 그 가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목표가라는 말을 씁니다. 목표가. 그래서 용어가 좀씩 다르지 개념은 지금 우리가 구한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